네, 이번에 크립토 디톡스가 출간이 됩니다. 저희 채널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극을 최대한 좀 배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클릭률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멘트로 작성이 될 때가 덜어 있지만 전반적인 컨텐츠 톤은 굉장히 좀 얌전한 편이죠.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해 간다라면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나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나름의 어떤 계산, 관점 이런 것들을 깔려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강세장을 우리가 연말연시 거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너무 자극적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 시장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들, 뭐 한두 가지는 아니고 서너 가지도 아니고 한 10가지 안팎의 어떤 원칙들만 잘 세팅을 하면 이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고 나름의 목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지향하는 그런 포인트 지점들을 하나의 텍스트 글로 엮어냈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통해서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 중에 저희 채널의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크립토 디톡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책을 많이 냈는데 글 쓰는 게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책을 많이 읽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굉장히 막 자극적인 아니면 굉장히 재미가 강렬한 그런 주제도 아니고, 저는 또 원래 재미없는 책들을 위주로 써와서 뭐 저널리즘이나 신학이나 이런 책들을 위주로 쓴 사람이라서 원래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새 책 나오는 거라서 이번에는 좀 그 대중적인 부분에도 방점을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뭐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나름 힘을 좀 들였다, 공을 좀 쏟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 판매 시작됐는데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한 번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것저것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95,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뭐 시간 문제 아닌가, 한 번 더 저항을 막고 조정 양상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10만 달러 재돌파는 얼마 남지 않았다. 거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 시점도 이제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보팅만 제대로 설정이 된다라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충분히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 대장급들의 흐름도 순조로운 모습이고, 딱 이러다가 힘 좀 모으다가 한번 받아주면 좋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기관 매집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래소 보유량은 또 7년 최저치.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2.0 시대를 개막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수요가 굉장히 빡세다라는 거고, 거래소 보유량이 최저치라는 것은 공급이 또 빡세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죠.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맞물리는 그 쌍끌이 충격의 상황,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6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다시 탐욕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죠. 64%대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저항을 확인하고 그렇게 또 자연스러운 비트코인의 랠리 이후에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이 대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상승장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황제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만 15,355 BTC를 추가로 매수해서 총 보유량을 55만 3,555개로 늘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무려 14억 2천만 달러 규모를 한 주 동안 사들인 거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스트래티지는 5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세일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전히 0.1 밀리언, 그러니까 10만 달러 아래에서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적인 매수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에는 거대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기관과 개인 모두에서 투자 저변 확대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ETF 부문 CIO 사마라 코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급망 불안 등 거시 역풍 속에서도 IBIT의 예상보다 적은 자금 유출만 발생을 했다라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견고한 수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규제된 투자 수단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직접 노출되려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ETF를 통한 보이지 않는 매집이 진행 중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소식도 상당히 아주 많이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애리조나주 의회는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 재무장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금을 조성해서 주 의회가 책정한 자금을 투자하고 압수한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등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권한도 함께 담고 있는데, 이제 주지사가 서명만 때리면 발효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와 싶은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이 애리조나주 한 곳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더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애리조나주의 이번 이슈를 보면 주정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 제도화 물결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주의 사례는 엄청난데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미 텍사스, 뉴햄프셔, 유타 등 미국에 있는 여러 주에서 공공기금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 추진이 되고 있고, 애리조나의 어떤 이 선례가 이들 입법 논의에 있어서 적지 않은, 아니면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 정도에서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늦장을 부리는 동안 주 정부들이 앞다퉈서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나 지방 정부에도 또 시사하는 바가 클 거고,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법정 준비화폐, 법정화폐나 준비자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역발상이 각국 재무당국에서 검토되는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거버넌스 측면의 변화는 무엇보다 시장 심리에 은은한 이런 화력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규제 리스크 완화, 제도권 수용 확대, 이 같은 추세는
기관과 보수적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또 발휘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상황에서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미국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 역시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을 해버렸고 세금 중립적으로 추가 매수하기 위한 방안을 빡세게 리서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직접적인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전폭적인 정책 전환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딜 보나 친암호화폐적인 환경이 선명해지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한바탕 랠리가 이제 펼쳐졌던 거고, 이제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 같은 상황들이 전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공급 쇼크를 기대하게 만드는 데이터들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가 급감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코인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현재 전체 공급량의 13%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2023년 말에 16%였던 게 지금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출금해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시장에 나올 판매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건 다시 말해서 가격 반등 요인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잔고가 7년 만에 최저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쇼크 펼쳐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래와 기관의 매집으로 유통 공급량 자체가 잠기는 현상도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ETF와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합계가 전체 공급량의 9%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미 8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70만 BTC, 전체 3.4%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각종 ETF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까지 합치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물량이 지금 시장에서는 잠겨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런 공급 잠김 현상은 가격 상승에 탄력을 더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요소로도 평가가 되는데, 시장에 나오는 코인은 적은데 사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매,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이미 고갈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유통 물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상 최고가 랠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모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아싸라비아 쌍끌이 충격,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전폭적인 가격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들은 앞다퉈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스탠다드 차트는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경우에 12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대담한 강세 전망을 내놨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2024년 말에 10만 달러 돌파, 이런 전망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건 이미 현실이 됐고 이제는 그 이상을 점치는 그런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분위기도 좀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더 장기적인 초강세 시나리오를 다시금 제시했습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구조적인 수요 강세와 한정된 공급을 근거로 제시하며 2025년 말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2029년에 50만 달러를 넘어서서 2033년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강세장 지속을 전제한 장밋빛 관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관들의 시각이 이처럼 낙관적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들은 단기적인
나스닥이나 금 가격과의 상관관계보다 비트코인의 독립적인 수급 불균형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나 여타 다른 자산과 상관없이 비트코인만의 공급 제한과 이 꾸준한 수요 증가가 앞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래서 전망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비트코인 상승 동력이 펀더멘털에 기반한다. 이런 시각이 시장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점, 이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움직임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고래 지갑의 움직임이 연일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규 고래로 분류되는 최근 6개월 안에 비트코인을 모은 1000BTC 이상 보유 지갑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보면 이 새로운 고래 집단은 2024년 11월 이후에 무려 100만 개 이상을 새롭게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난 없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가속화돼서 3월 한 달에만 20만 BTC 이상 추가로 확보했을 정도로 왕성하고 빡센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곧 새로운 큰손 투자자들, 아마도 기관이나 초고액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존재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펼치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이 양반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 홀더들의 행동은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사이클 후반에 가격이 오르면 장기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기 마련인데 이번 랠리에서는 오래된 홀더들이 이들의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글래스노드 최근 리포트를 보면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이 여전히 차분하고 이들의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이들 장기 보유자의 코인이 팔린다라기보다 계속 홀딩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해진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은 몇 달 동안의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손 홀더들이 아직 본격적인 익절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건 이번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온체인 수익 상태입니다. 현재 온체인 데이터상 84% 이상의 주소가 투자 수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대규모 불장 직전에 관찰되던 그런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이익 구간에 있다는 것은 시장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많은 주소들이 플러스 상태인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홀더들이 코인을 쉽게 팔지 않아서 랠리가 좀 더 연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 욕구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래들의 동향을 더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온체인 지표들은 수요 측면에서 매우 건강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규 고래들의 적극적인 매수, 기존 장기 홀더들의 강한 홀딩 의지,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수익률 이런 것 등은 모두 강한 잠재적인 매수 압력과 낮은 잠재적 매도 압력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온체인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뿐 미래를 보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투자 행동은 10만 달러 재돌파 이걸 뒷받침할 굉장히 저변이 탄탄한 힘에 해당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뚫어낸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 이상의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기관 자금 유입 측면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랙록 ETF 등 막대한 월가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소 유통 물량은 7년 최저치로 줄어들었고 ETF와 기업 보유량 증가로 시중 공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차타드나 번스타인 같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목표가가
잇따라서 상향 조정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래들의 공격적인 매집, 장기 홀더들의 지속적인 홀딩 이런 것 등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 가장 큰 건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규제 그리고 수용 측면의 진전이 뚜렷해지면서 과거 대비 정책 리스크가 완전 빡세게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퍼즐 조각들이 잘 맞춰지면 어쩌면 이제 남은 것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는 그런 일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장이란 또 예측 불가능의 연속이기도 하고 상당한 변동성도 동반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의 모멘텀과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이고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